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성주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전자파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대구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진행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주민 등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아침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사드 철회를 요구하며 6년 넘게 집회를 이어온 소성리 할머니들이 이번엔 국민의힘 경북 도당 앞에 모였습니다. 사드 기지와 가장 가까운 김천 노곡리 주민도 함께했습니다. 뙤약볕 아래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이 괴담이라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며 목청을 높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사드가 안전하다는 환경 영향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드 레이더의 운용 여부에 따라 전자파 측정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서 측정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전자파 측정하는 것 우리 마을 앞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이더 전자파를 쏘기는 했습니까? 총 공여지가 71만 제곱미터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해야 하지만 미군의 쪼개기 공여로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한 꼼수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일반 환경 영향평가 역시 평균 1년이 걸리는데도 지난해 8월부터 약 넉 달 만에 끝났습니다.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에는 주민 대표가 평가협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수 조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인 우리는 그 대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자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 배치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위협성, 주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도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 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기지 내 장병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하는 등 기지 정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소성리 주민과 반대 단체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주민과 정부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정식 배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주군은 임시 배치라는 이유로 답보 상태에 있는 사드 관련 지원 사업들이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수건 사업인 성산포대 이전과 동서삼축 성주 대구 구간 사업 조기 추진, 사드 기지 미군 공여에 따라 피해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5개 읍면에 대한 발전 종합 계획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환경 영향 평가 완료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 방침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오후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설명회에서 대구공항 후적지를 개발할 때 주거단지를 1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받는 군공항 부지 210만 평에는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공항 주변 100만 평의 그린벨트에 추가로 배후 주거시설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항 후적지 개발을 위해서 연말까지 5천억 원 규모의 SPC를 구성하겠다며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공항 주변 개발 사업에도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담하게 가게 창문을 통째로 뜯은 뒤 현금을 훔쳐가는 이 남성. 보안 카메라에 걸릴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겠죠. 요즘 어디를 가든 이렇게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소액절도 좀도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이런 좀도둑이 하루 24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2시 2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카페 앞, 한 남성이 4차로를 건너 카페로 다가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창문을 흔들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창문을 뜯어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카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계산대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달아납니다.
이곳에서 현금 2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1분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뜯고 간다고?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100만 원 이하 소액절도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7,900여 건, 2021년 8,500여 건, 2022년 8,700여 건으로 2년 사이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24건 꼴입니다. 살린 돈이 아메리카노 100잔을 팔아야지 이게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피해가 생각보다는 작지만 커요, 카페한테는. 코로나19 사태를 어렵게 견뎌냈지만 끊이지 않는 소액절도에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술품 시장은 전에 없던 호황을 누렸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미술 시장 동향을 볼 수 있는 아트페어 대구 2023이 개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작가 이배의 2012년 작품 수치라는 상징적 재료를 통해 독특한 느낌의 회화와 설치 작품을 선보여 수채 작가로 불리며 세계 미술계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 이건영의 2021년 바디스케이프, 국내 행위예술 1세대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의 하트 시리즈 작품입니다. 아트페어 대구 2023이 개막했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처음 열리는 미술품 시장으로 국내외 10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해 5,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인도 등 해외에서 참여한 15개 갤러리는 수준 높은 작품과 함께 눈길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I think there are great opportunity for the market and great opportunity to appreciate this kind of artworks. 이배, 김창렬, 오세열, 이건용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작가들은 물론 한상윤, 김세한, 소현우 등 각광받는 차세대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대거 출품됐습니다. 실력 있는 지역 출신 작가들도 많이 참여해 지역 미술계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행사들이 많이 생기면은 작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좋은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서울로 가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아트페어 대구는 첫 해였던 지난해 14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투자 열기가 싣고 있는 미술품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진 작가뿐만 아니라 중견 작가, 또 이제 블루칩 작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시장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게 올해는 어떤 경기를 의식하지 않고 작년에 그런 정도의 최선으로 판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판단합니다. 아트페어 대구 2023은 오는 25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되는데요. 주춤해진 국내 미술품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북 영주의 무선마을 내성천에서 악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열흘째입니다. 대구 환경청과 영주시는 목격 지점 주변으로 수색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악어로 보이는 생물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악어가 맞다면 전시용으로 국내 유입이 비교적 잦았던 엘리게이터 계열의 악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무선마을 인근 하천에서 1m 길이의 악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3일. 마을의 한 농민과 필리핀 계절 근로자 4명은 퇴근길 내성천 다리 위에서 함께 물고기를 구경하다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악어를 봤다고 말합니다. It's similar 4 feet and have a tail and the skin. So maybe it's alligator. 이들이 악어를 목격하자마자 영주시청에 신고했는데 그 사이 악어는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흘렀지만 악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어가 목격된 영주시 무섬교입니다. 습지를 좋아하는 악어의 특성상 영주댐에 있는 상류로 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하류를 따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무섬교 주변으로 무인 센서 카메라 5대를 설치하고 영주에서 예천에 이르는 내성천 54km 구간을 특수 드론으로 하루 4번씩 탐색 중입니다. 악어가 1m 정도로 되게 잦다고 해가지고요. 최대한 지금 장애물을 피하면서 고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목격된 게 악어가 맞는다면 어디에서 온 걸까? 이 근처에 악어를 키우는 그런 농가나 동물 농장은 없는데 어디서 탈출을 했겠나. 악어는 크게 3가지 종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목격자들의 구체적 진술에 비춰볼 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엘리게이터 계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시용으로 많이 수입된 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 잦게 유입됐던 종 중에 드워프 카이만이랑 안경 카이만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엘리게이터과에 속한 종이거든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진짜 많이 커봐야 1.5m. 또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하의 수온에서도 악어가 살아남은 사례가 있다며 중생대부터 살아남은 악어의 생존력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주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감시 인력을 무섬교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운동을 나가요, 백사장에. 혹시라도 악어가 나타나면 무서워하지 말고 조금 피한 상태에서 바로 전화하면 체포로 나갈 수 있다 하고. 전문가들은 악어 발자국이나 배설물 흔적을 봤다면 촬영 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 2부는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에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강정고령부 상류 7km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2주간 강정고령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초과한 데 따른 경보 발령이며 지난해 첫 경보보다 일주일 늦었습니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오염원 점검을 강화하고 취수장과 정수장에서는 정수 처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인 팁스타운이 포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와 포스코가 함께하는 비수도권 최초의 민관 협력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 건데요.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팁스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미래 유망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5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민간 투자도 받을 수 있어 창업 기업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강 슬래그와 폐플라스틱으로 합판과 철도 침목 등 인공 목재를 생산하는 포항의 한 업체도 팁스 프로그램 덕분에 힘든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적인 지원이 저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창업 보육 공간인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중기부가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팁스타운은 기업과 보육기관, 투자사 등이 밀집한 정부 주도의 창업 보육 거점으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 입주, 보육, 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팁스타운을 정부의 프로그램으로만 하지 않고 이제 민간의 프로그램으로 넘겨낸 이 최초의 작업이 바로 이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입니다. 한학연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해서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이 태평양 서안에 또 하나의 실리콘밸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는 지금까지 14개 창업 기업이 팁스 대상 기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았으며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팁스타운에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팁스타운으로 지정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비수도권에서 혁신을 주도할 창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는 6월 회의를 열고 사드와 포항산단, 월성원전 등과 관련한 정부 관계기관의 발표와 주민 반발을 단순 전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실을 검증하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퀴어 축제 관련 충돌 사태는 균형 잡힌 전달을 했지만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취재와 보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대구의 인구 감소 문제, 지역 기업의 인력난에도 관심을 두고 초대형, 초호화 등의 표현을 할 때는 사실인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에게 정해진 업무 범위 외에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가운데 의료법 위반 건수가 50건이 넘는 곳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 대구는 6곳, 경북 1곳이 포함됐습니다. 간호협회는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달 18일부터 불법 의료행위 14,49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인한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과 농어촌 공사,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참사가 이들의 복합적, 중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앞서 입건됐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장식 부시장은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안동 예천 지역 김형동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직급을 이미 강등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4급 보좌관이던 A씨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5급으로 강등했고 국회의장은 김 의원이 허위로 제출한 직권 면직 요청서를 수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별도로 행정소송과 형사고소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보좌관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했고 직무 무단 이탈을 한 데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취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습니다. 안동에 이어 봉화에서도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위기관리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높아졌습니다. 봉화에서는 춘향면의 과수원 4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농가 170곳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안동과 봉화, 영주, 청송 등 경북 북부권 10개 시군과 충남 예산권역, 경남 거창권역 등 사과 주산지 5개 권역의 과수 화상병 위기관리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외상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응급실 의사가 수사 대상이 되자 대구시 의사회가 마녀 사냥식 희생양 찾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회는 이번 사고는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 때문이라며 응급실 의사가 수사에 희생된다면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3월 17살 외상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숨졌는데 처음 도착한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